cosmoshock. 이것은 2026년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전 경고 없이 밤 3시 밝은 번쩍임으로 깨어납니다. 창밖에는 오로라가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틀렸습니다. 북쪽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이것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화면은 검습니다. 버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죽었습니다. 조명 스위치를 클릭합니다. 어둠입니다. 침묵 속에서 배터리가 있는 오래된 라디오를 켭니다. 소음을 통해 당황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위성 시스템의 완전한 오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재난 영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태양 활동 정점의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코스모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알렉산더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이 2026년에 우리 문명을 석기 시대로 보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양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그것을 수천 번 보았습니다. 차분해 보입니다. 변함없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는 하늘의 노란 원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난 15억 년 동안 태양은 진정으로 안정적인 적이 없습니다. 작은 파란 구슬에서만 조용해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태양은 매주 수십억 개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대한 원자로입니다. 자신의 축 주위를 회전하고 자기장을 생성하며 플라즈마와 에너지를 우주로 던집니다. 태양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600년대 천문학자들이 태양 표면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나타나고 사라지는 어두운 반점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연구자들은 이해했습니다.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 반점들은 약 11년의 주기성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이 주기를 11년 태양 활동 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과학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태양 활동의 생명 주기입니다. 활동이 증가하면 태양에 더 많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태양은 더 많은 방소선, 더 많은 입자,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활동이 감소하면 태양은 조용해집니다. 웅크린 고양이처럼. 위협을 이해하려면 괴물의 깊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이 태양의 표면 위를 떠다니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고요한 노란 굴을 잊어버립니다. 여기 가까이서 이것은 불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것은 불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자기입니다. 태양의 자기선은 태양을 관통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보입니다. 태양의 회전 때문에 이 사슬들은 얽히고 비틀리며 고무처럼 팽팽해집니다. 2026년 이 긴장한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자기 재결합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무줄을 끊어질 때까지 늘린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이 밴드는 목성의 크기이고 10억 개의 원자폭탄의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습니다. 이 선들이 끊어지고 다시 연결될 때 발사가 일어납니다. 태양 대기의 한 부분이 태양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수십억 톤의 과열된 물질, 양성자, 전자가 우주의 검은 공허함으로 발사됩니다. 이것은 단지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총에서의 발사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 총의 조준점에 있다면 우리는 피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궤도에서 비행하고 있으며 총알이 이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150만 킬로미터의 어둠을 이동합니다. 수성을 지나 그 바위 표면을 태웁니다. 금성을 지나 그 대기의 일부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다음 표적은 우리입니다. 태양이 활동적일 때 분출이 발생합니다. 이 분출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플라즈마 구름과 하전 입자를 우주로 던집니다. 이 구름은 초당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를 향해 지시됩니다. 그러한 구름이 지구에 도달하면 우리의 자기장을 만납니다. 우리의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구 주위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이 필드는 지구의 핵 내 녹인 철의 움직임으로 생성됩니다. 플라즈마 구름이 이 필드에 충돌하면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자기장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폭풍이 시작됩니다. 북쪽과 남쪽 위도에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초록색과 자주색 빛을 봅니다. 극광 또는 오로라. 이것은 아름답지만 또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기 폭풍은 단지 아름다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행성의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매우 강한 자기 폭풍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까지 일어난 가장 강한 폭풍이 아니라 단지 매우 강한 폭풍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위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 문명은 위성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통신 위성은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GPS 위성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상 위성은 기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과학 위성은 우주를 탐험합니다. 군사 위성 거기로 가지 맙시다. 강한 자기 폭풍이 일어나면 차전 입자가 위성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위성의 전자제품은 이것에 준비되지 않습니다. 트랜지스터는 타버릴 수 있습니다. 칩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위성은 지구와의 접촉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당신이 비행기 조종사라고 상상해 봅시다. 항법을 위해 GPS에 의존합니다. 갑자기 GPS가 사라집니다. 구식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각 항법, 관성 시스템. 하지만 이것은 항공을 느리게 합니다. 전 세계 수천 대의 비행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어야 합니다. 상품을 배달하는 트럭을 상상해 봅시다. 올바른 경로를 찾기 위해 GPS에 의존합니다. GPS 없이는 경로가 불확실해집니다. 배달 시스템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을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정확하게 동기화된 타임스탬프를 사용합니다. 이 시간은 보통 위성에서 옵니다. 위성이 실패하면 동기화가 손실됩니다. 은행 시스템이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디지털 공간에서 손실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상상해 봅시다. 인터넷은 전 세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천 개의 케이블과 위성에 의존합니다. 위성이 실패하면 이 트래픽의 일부는 오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빠르게 과부하가 됩니다. 인터넷이 느려지고 불안정해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전 지구적 인터넷은 해양 바닥에 있는 수천 킬로미터의 광섬유 케이블에 의존합니다. 케이블 자체는 안전합니다. 광섬유는 자기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킬로미터마다 신호 증폭기, 리피터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자장치입니다. 지구 자기 폭풍은 그들에게 너무 강한 전류를 유도하여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동시에 타버립니다. 수백 개의 리피터가 한 번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몇 달 동안 대륙 간 연결을 잃습니다. 수리하려면 특수 선박을 해양 바닥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느리고 비싼 과정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동안 세계는 고립된 조각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우리가 대기와 자기장으로 보호된다면 이 보호가 없는 사람들을 상상해 봅시다. 이 정확한 순간에 인터넷 중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주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계획된 아르테미스 임무의 해입니다. 사람들은 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 폭풍이 달에서 우주 비행사를 잡으면 지구의 보호 외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정전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선고가 될 것입니다. 개방된 우주에서 태양 폭풍은 우주선 껍질을 관통할 정도로 높은 밀도의 방사선입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는 눈을 감아도 빛의 섬광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주 입자가 그들의 안구와 뇌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2026 수준의 사건에서 지구의 궤도 밖의 방사선 용량은 몇 시간 안에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의 세포에 DNA가 붕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구토, 피로, 기관 부전. 이것은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로봇을 생각해 봅시다. 화성의 화성 탐사기, 목성으로 가는 탐사선. 그들은 자기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화성은 지구처럼 글로벌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풍이 붉은 행성을 때릴 때 그것은 단지 하늘을 불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화 방사선으로 표면을 구워줄 것입니다. 탐사기의 전자제품의 경우 이것은 아름다운 BCO가 아니라 전기 의자에서의 사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과 토성으로 날아가는 우리의 모든 탐사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태양 폭발은 경계를 알지 못합니다. 우주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내기를 가미할 모든 것을 휩쓸 수 있는 폭풍이 발생하는 방사능 바다입니다. 이것이 과학소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75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 1859년 9월 1일 리처드 캐링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영국 레드힐의 천문대에 있었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태양의 표면에 가장 밝은 폭발이 터졌습니다. 망원경 필터를 통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바꿀 사건이었습니다. 이 폭발의 플라즈마 구름은 약 17시간 후에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그 당시 1859년 사람들은 전기 전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거리 통신을 위한 유일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폭풍이 지구를 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전신 운영자들은 기이한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그들의 기계가 그들의 명령 없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일부 운영자는 자신의 장비로부터 감전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1859년 기술은 단순했습니다. 단지 전선과 전자석일 뿐입니다. 오늘날 기술은 100만 배 더 복잡합니다. 수십억 개의 칩, 수조 개의 트랜지스터, 전체 문명은 거대한 전기 및 전자 시스템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캐링턴 사건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결과는 재앙덕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2012년 미국 국립과학원을 위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건이 오늘날 세계 경제에 2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조 달러. 이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GDP보다 많습니다. 제거는 하루나 주가 아니라 몇 개월, 아마도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손상이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하드웨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지자기 폭풍은 거대한 변압기, 전력망의 심장을 태웁니다. 그들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제조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빛이 하룻밤을 위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일 것인지. 첫 번째 시간. 전기가 사라집니다. 통신타워가 꺼집니다. 손의 스마트폰은 쓸모없는 유리 조각이 됩니다. 인터넷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일어나는 일을 모릅니다. 6시간. 트래픽 붕괴.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GPS가 꺼집니다. 하늘에선 수천 대의 비행기가 맹목적으로 비행합니다. 은행 시스템이 죽었습니다. 카드가 작동하지 않고 물도 살 수 없습니다. 24시간.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의 펌프가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발전기의 연료가 부족해지고 생명유지 장치가 꺼집니다. 냉장고의 음식이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정전이 아니라 끝입니다. 일주일, 기근의 가장자리의 도시, 공급망이 끊어집니다. 음식이 있는 트럭이 오지 않습니다. 돈이 가치를 잃습니다. 혼란이 시작됩니다. 기억해야 할 점, 우리는 자신을 디지털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기 없이는 우리의 문명은 카드 하우스만큼 연약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태양은 그 위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세계, 적어도 그 일부가 이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에서는 정부가 지자기 이벤트로부터 중요한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새로운 변압기는 자기 폭풍에 더 강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이 들고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럽과 러시아에서 이 과정은 더 느립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준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타격이 비대칭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이 더 나을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 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위성회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과 자기장에 더 강한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제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것은 100% 솔루션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예보 과학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나사와 ESA에 속한 SOHO 및 스테레오 위성은 지속적으로 태양을 모니터링합니다. 강력한 사건이 우리 방향으로 오면 8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8분은 일부 자동 시스템이 자신을 끄고 보호할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 대비 계획에 대해 들으면서 이것은 심각해 보입니다. 아마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맞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현금.
인터넷이 차단되면 신용카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금이 놀랍게도 귀중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이것은 간단하고 현명합니다. 막대한 금액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음식과 필수품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물과 음식. 공급망이 끊어지면 상점이 비워질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말린 과일, 통조림 식품, 식수를 보유하는 것, 이것은 현명한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이나 지진에 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약물에 대한 정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집에 종이에 인쇄된 처방전 사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기가 차단되면 디지털 사본에 액세스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집에 약물을 보유하십시오. 넷째, 백업 전원 공급. 발전기가 유용할 수 있지만 비쌉니다. 휴대용 배터리로 휴대전화와 손전 등을 충전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배터리와 손전 등을 보유하십시오. 다섯째, 연락처 정보. 인터넷이 없다면 가족에게 어떻게 연락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두고 단지 휴대폰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의 패닉 준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고 실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현명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캐링턴 수준의 사건이 발생할 실제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복잡한 질문이고 답변은 누구에게 물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매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정도의 사건이 드물게 일어나며 아마도 100년에 한 번 또는 그보다 덜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더 신중합니다. 그들은 2012년에 매우 강력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약 일주일의 지구를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일주일 더 빨리 일어났다면 그것이 우리를 직접 맞췄을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2026년에 지구에 상당한 사건이 도달할 확률은 약 1에서 12%입니다.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낮지도 않습니다. 걱정하기에 충분한 높은 확률입니다. 비교를 위해 당신이 1년 동안 자동차 사고에 관련될 확률은 약 1에서 75입니다. 당신의 집이 화재로 타버릴 확률은 약 1에서 400입니다. 2026년의 캐링턴 수준 사건의 확률 1에서 12%.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중간 크기 사건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종말론이 아닌 사건은 50% 이상의 확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조용한 노란 점처럼 보이는 태양은 실제로 지구를 향해 겨냥한 거대한 핵무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겨냥된 무기가 아니라 무기입니다. 태양이 미쳐버린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단지 지난 45억 년 동안 해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태양 활동에 민감한 기술에 의존하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전기와 전자제품 위에 문명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선택의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2026년에 태양 활동은 정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걱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동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를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의존하는지 보여줍니다.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공통의 위협에 직면할 때 우리가 단합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알렉산더였습니다. 코스모샥 채널의 가이드. 우리는 현대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를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지만 거의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별에서 오는 위협. 태양이 미쳐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깨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여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스모샥을 구독하여 우주뉴스의 최신 상황을 유지하세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우주의 비밀을 탐험할 때.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단지 아름다운 장소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숨을 쉬고 변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장자리에 살고 있습니다.